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시영입니다. 오늘은 일단 프라모델을 만들 거예요. 어릴 땐 이런 프라모델 같은 걸 만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말은즉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설계도가 이렇게 처음부터 있는 것들은 점점 지루하다고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상남자는 설계도 따윈 필요가 없습니다. 뭘 만들든 머릿속에 설계도를 그리는 게 진짜 상남자죠. 그래서 저는 상남자의 길을 걷기 위해 작품을 만들 때 설계도 따윈 없습니다. 일단 대충 제가 프라모델과 멀어진 스토리를 늘어놓는 동안 배가 완성되었네요. 일단 이렇게 프라모델이 완성되었으니 곧바로 박살내보도록 할까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에 물건의 때를 부수는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안되니까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배를 두 쪽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이 대화입니다. 제가 주로 친구들과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평화로운 대처를 위해 사용하죠. 그럼 잠시 대화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다시피 깔끔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만들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안 했군요. 오늘의 작품은 심해의 타이탄 노틸러스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프라모델이 꼭 필요했던 거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노틸러스 실제 사이즈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더라고요. 얘가 바다에서 해수면보다 약간 모자란 높이로 이러고 다니는 데다가 대충 바다 깊이가 평균 3.7km라고 하니까 최소로 쳐도 키가 한 3km 정도 된다는 얘긴데 우리나라의 롯데타워가 555m인 걸 생각하면 대략 롯데타워 6개가 있어야 높이가 맞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실로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이런 초거대한 느낌이 잘 살도록 한 게 오늘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바다 자체에 으스름한 라이팅을 하기 위해 바닥에 LED를 깔아줍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닥에서 빛이 통과하려면 아크릴판으로 바닥을 바꿔야겠죠. 그리고 LED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기본 회로도 설치해줍니다. LED는 바닥판 내부 테두리에 먼저 깔아주는데 바닥판 테두리에 LED를 깔고 나면 그 위에 아크릴판과 미리 만들어놨던 노틸러스의 뼈대를 올리고 아크릴판에 미리 뚫어놓은 구멍 사이로 전선을 끌어올립니다. 이제 음산한 광채를 담기 위해 노틸러스 몸 구석구석에도 LED를 달아야겠지만 노틸러스 자체가 워낙 한덩치 하는지라 그냥 바로 LED를 붙이면 나중에 클레이를 붙이면서 벌컵을 시키면 안쪽에 있는 LED 빛이 덩치에 눌려서 빛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강 클레이를 붙여서 적당히 부피를 늘리고 난 뒤에 골반, 어깨, 등, 복부, 눈 곳곳에 LED를 설치해줍니다. 보다시피 LED가 들어가는 부위가 겁나 많으니까 연결할 때 헷갈리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라이트 하나하나가 작품 분위기가 직결되어 있으니 하나라도 연결이 끊기면 안됩니다. 대강 연결이 끝나면 눈을 제외한 나머지 LED에 클리어 페인트를 발라서 우중충한 청록빛으로 발광하도록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확산할 수 있도록 그 위에 글루건을 발라서 LED가 있는 부위가 라인 형태로 빛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LED 연결에 빛 색상 변경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대로 바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바닥을 아직 완전히 고정하지 않았으니 작업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게 아크릴이 반투명이다 보니 불을 켰을 때 내부가 보여서 회로까지 다 보이는 게 지저분하단 말이죠. 내부 회로가 안 보이도록 클레이로 내부층을 만들어서 완전히 가린 뒤에 아크릴판을 고정시키면 끝입니다. 이제 노틸러스다운 체형을 만들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틸러스가 한덕대하기 때문에 LED가 있는 부위도 체형에 맞춰서 한번 벌크업을 시켜줘야 합니다. 천천히 클레이와 3D 펜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노틸러스에 맞는 체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빛이 나야 할 부위들이 체형에 딱 들어맞도록 만들어주고 특히 3D 펜으로 만든 부분들은 표면이 지저분한 데다가 3D 펜을 작업할 때 생기는 특유의 잔여물인 일명 거미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글루건으로 한번 정리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LED에 빛을 받는 모든 부분들은 해당 색에 맞게 페인트로 도색해 기본 체형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외형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빛나는 눈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네모난 눈구멍 2개를 빼고 전부 덮어줍니다. 그리고 등 뒤에 빛나는 부위들이 일정한 라인으로 빛나도록 처리를 해주고 노틸러스의 전체적인 외관은 이런 구식 잠수복에서 따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브가 되는 디자인을 충분히 눈에 익힌 다음 만들면 생각보다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7초 동안 잠깐 보여준 자료들에 의하면 금속으로 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피는 방수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관절이 있는 팔이나 다리에는 옷지름을 적절히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부터 시작해 금속 부품들을 붙여가면서 몸의 두께를 더 늘려감과 동시에 구식 잠수복 특유의 투박함까지 챙겨줍니다. 이런 투박한 느낌을 더 넣기 위해서 부분마다 나사못의 느낌이나 도구로 스크래치도 넣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편 하반신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델링은 단순 방법이 많습니다. 허리도 금속 파츠를 붙이고 스크래치를 주고 나사못도 붙이고 다시 스크래치도 주고 오늘은 모델링에 신경 쓸 만한 요소가 덜해서 아주 편하네요. 다음은 등 부분을 할 차례인데 먼저 거북이 등딱지 같은 느낌으로 금속 부품들을 붙여주고 가운데 비워둔 원형 부분을 주위로 클레이를 둘러서 잠수복의 머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머리를 뒤덮는 헬멧을 만들 건데요. 이게 따로 떼놓고 보면 파란 쫄쫄에 누군가가 생각날 정도로 헬멧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튼 이런 친숙한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헬멧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턱인지 아니면 가슴인지 모를 금속 파츠도 장착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헬멧이랑 가슴 부분이랑 이어서 어디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가슴인지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노틸 특유의 뭉뚱한 느낌의 체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어깨와 남은 등 부분에 있는 금속 파츠들을 추가하고 팔을 제외한 상체 부분은 우선 마무리합니다. 남은 부분들을 더 만들기 전에 한번 도색을 하도록 하죠. 먼저 밑색은 아주 진한 초콜릿 같은 느낌의 브론즈색 페인트를 발라줍니다. 밑색 같은 경우는
이유는 우선 광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빈틈없이 그리고 페인트를 아주 두텁게 발라야 방금 세차를 하고 온 듯한 아주 반딱반딱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날 심해에 거주하는 이 녀석이 이렇게 멀끔한 빛깔로 있으리란 보장은 없죠. 이번엔 밝은 브론즈 색깔의 페인트를 아주 마른 상태로 찍어 발라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바닷속에서 온몸에 녹이 스른 듯한 느낌으로 만듭니다. 이 작업을 할 때의 포인트는 바로 모서리 공략입니다. 붓으로 터치할 때 심플하게 모서리를 위주로 터치를 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 녹슨 텍스처를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등장식도 똑같이 만들고 바로 팔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선 노틸러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닷부터 만들 건데요. 닷도 노틸러스의 몸집과 비례할 정도로 엄청 거대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닷도 노틸러스랑 비례하면 최소 1km 넘을 거란 얘긴데 도대체 어떤 배가 이런 미친 크기의 닷을 달고 다니는 걸까요? 설마 얘가 직접 만들었을 것 같진 않고 말이죠. 여튼 이런 의문점들은 잠깐 뒤로 하고 닷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노틸러스가 단단히 손에 쥘 수 있도록 양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디오라마용 밧줄 같은 걸로 양팔에 감아 장식으로 곁들여주면 클레이만 썼을 때보다 더 거친 느낌이 나면서 한층 더 멋이 삽니다. 그리고 캐릭터 외형 마지막 작업으로 닷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도색이 필요한 부분들은 마무리하는 겸 최종 도색을 해주고 그리고 등 뒤에 뻥 뚫린 공간에 철장 같은 장식만 달아주면 노틸러스의 외형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불까지 켜지니까 진짜 게임에서 보던 그대로 외형이 잘 나왔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배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작품의 배경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닥이나 캐릭터 전체적으로 물기가 많이 묻은 듯한 느낌이 남도록 겔미디엄을 여기저기에 텍스처가 남도록 발라서 아주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은 아주 새파랗게 칠해서 바닷물이 빛나는 듯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고 남은 페인트는 노틸러스한테 아주 연하게 뿌려서 바다의 색감과 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 이후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프라모델이 나설 차례입니다. 이 배 모형은 닷을 기준으로 앞뒤에 하나씩 부착해줍니다. 지금 배 단면이 깔끔하게 잘려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탈지맨을 사용해 닷이 바닥과 닿는 부위와 배가 갈라지는 부분을 마치 파도가 튀는 것처럼 잘 가려주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절단면을 연출로 완벽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서 제일 방심할 수 없는 작업 시작입니다. 바로 레진으로 물바다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레진을 채울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레진을 붓는 작업보다 이 작업이 제일 핵심입니다. 바닥판과 틀 사이에 빈 공간 없이 글루건으로 꽉꽉 채워 레진이 절대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해줍니다. 이 작업을 귀찮다고 대충 하면 저도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대참사가 일어날 테니 꼭 주의하세요. 이제 완전히 틀을 만들었다 싶으면 바로 레진 용액을 만들어줍니다. 바닷물 색상은 청록색으로 노틸러스의 분위기와 맞게 청량한 파란색보다 약간 탁하게 만들어서 맨 처음에 노리던 으스름한 느낌의 바다가 나오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진을 부을 땐 한 번에 많이 붓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부어가면서 기포를 최소화해야 깔끔하게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피와 두께가 큰 작품은 한 번에 다 때려박고 굳히면 레진이 굳을 때 나오는 발열로 작품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굳히고 붓고를 반복하면서 원하는 높이까지 채우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이 파란 젤리 덩어리 같은 게 완성됐으니 본격적으로 해수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물결이 높은 파도들은 보통 따로 레진 조각을 붙여 만들겠지만 오늘 작품 같은 경우는 스케일 비율이 너무 넘사벽이다 보니 높이는 적당히 요동치는 정도로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코올에 희석시킨 건축용 실리콘을 발라서 격동하는 느낌의 파도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리고 파도의 끄트머리마다 흰색 수성 물감을 발라서 바다 거품 같은 효과를 주면 심해의 타이탄 노틸러스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노틸러스 완성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은 여러 했지만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엔 노틸러스가 배를 두둥강 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바다를 휴가 떠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아 바닷가에서 해수욕하는 노틸러스를 담은 것일 뿐입니다. 저는 주인이라 알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매우 신이 난 표정이란 걸 말이죠. 반박시 제 말이 맞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